네, 저 입점 점주협의회 김병국 회장님을 비롯한 점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절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냥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0만 명의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 정말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MBK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 회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노동자와 입점업 여러분들의 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이후에도 책임은커녕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이런 등을 통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 점주 여러분들과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민연금까지 이런 공적 재산에까지 위협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남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플러스의 청문회 개최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개선 입법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신경 써서 이 문제를 보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홈플러스는 국내 제2위 초대 규모의 유통사입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공은 마땅히 입법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홈플러스가 공정한 회생 계획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힘차게 함께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원내 대표단에서는 민생 입법과 민생 예산 외에도 이런 홈플러스와 같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사회적 대화 기구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MBK 측으로부터도 일단 구두로는 여기 마트 노동자들 대표, 그다음에 입점 상인들 대표, 전단체와 같은 이런 채권 피해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바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BK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의 회생 절차 과정에서는 이제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MBK가 청산되지 않고 반드시 존속될 수 있도록 회생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그 인가전 M&A 방식으로 MBK가 홈플러스가 존속하는 방식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사모펀드에게 인수돼서 그냥 먹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인수자는 이 유통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이 유통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MBK가 이익을 챙겨서 먹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BK가 이 지금 홈플러스에 대해 갖고 있는 2조 5천억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좀 더 인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를 하면서
뭐 일정 비용들은 현금으로 인수를 해서 그동안 밀려있는 납품 대금이나 그다음에 전dem체 피해자들 채권 피해 같은 것들을 상환하도록 해서 조속히 그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공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M&A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여기 있는 입점 상인들이나 그 마트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든가 영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그 M&A의 계약 내용에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도록 이제 MBK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MBK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7월 3일 내지 4일로 지금 그 잠정적으로는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한테도 국회에 나오는 걸 피해갈 수 없다.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한번 심판받고 또 지금 이렇게 MBK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저희들이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입법 내용들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런 MBK 사모펀드들이 그 LBO 방식으로 인수해서 이렇게 홈플러스와 같은 많은 기업들을 망쳐놓는 것들을 방지하는 방지법도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입점 상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여기 계신 입점 상인 대표들이나 마트 노동자들 대표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홈플러스를 계속 존속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개에서 말씀하실 분이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정도입니다. 이 중개점이 제가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제가 2001년에 여기를 입사해서 지금 위원장 일을 맡고 있지만 25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청년주택 사업 때 우리 우원식 의장님하고 힘있게 우원식 의장님이 밀어주셔서 매장을 지켰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개 상권이 작은 상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있고 중개점이 불과 MBK가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1매출 1억 원 이상씩 나오던 매장입니다. 지금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지금 몰 점주님들 여기 한 5, 60개 정도의 입점업체들이 입점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20개도 안 됩니다. 먹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MBK가 인수한 이후에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고 재매각을 위해서 방치해 놓기 때문에 지금 상권도 죽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입점에 있는 점주님들도 아마 매출이 3분의 1 이상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MBK는 기업회생 과정 속에서 기업회생이 아니라 자본가치가 높다라고 M&A를 또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3월 4일이 저희는 12월 3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기업회생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 20여 개의 점포는 지금 문을 닫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생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M&A라는 조건이라면 아까 우리 박홍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경영 가능한 기업한테 M&A가 될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점포, 임대계약을 과하게 해서 지금 폐점이 확정된 점포들은 향후에 지속경영 가능한 기업이 온다라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점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MBK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튀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도 뭔가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달려있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입점 상인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납품업체들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도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해서 재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높으신 분들이 헬기 타고 가고 뭐 재난지원금 지원하고 저는 홈플러스가 망가지는 것이 경제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서 야구장 몇 개, 운동장 몇 개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홈플러스를 이대로 방치해두는 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정무위 4월 18일 날 홈플러스 청문회 하겠다고 여야 합의했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60일 넘게 저희가 국회 앞에서 청문회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도 하고 있고 여러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하루하루가 숨쉬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반드시 좀 책임 있는 정부의 답변, 그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아까 정말 밥을 먹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깊숙하게 와 닿는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정말 영업이 안 되고 그 과정에 빚이 늘고, 그런데 코로나 끝나니까 미국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서 또 그 금리 감당하느라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소상공인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더더군다나 MBK가 지금 갖고 있는 홈플러스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런 문제까지 부닥치고 있어서 정말 소상공인 전체의 어려움, 특히나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 또 여기에 계시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안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래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얼마큼 변했는가,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억울한 꼴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제 청문회도 지난번에 약속을 했다가 좀 미뤄졌습니다만 7월 초에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저도 그 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을지로위원회에서 택배 과로사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김남근 의원이 지금 뭐 그런 일들을 맡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 차원의 사회적 대화도 생각하고 있고, 저는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플러스의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국회의장도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홈플러스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